네, 죽은 사람의 시신에서 멀쩡히 있던 금팔찌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훔쳐갔을까요? 수사부터 판결까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팀장,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금팔찌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지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 부검 대상인 변사체를 이제 사체 운반 직원이 대기실에서 이 부검실로 옮기는 와중이었는데요. 이 운반되는 사이에 이 사체 운반 통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체 운반 통로에서 사체 왼팔 손목에 있던 이 시가 200만 원 정도의 10돈짜리 금팔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네, 빠진 건지 누가 훔쳐간 건지 그야말로 오리무중인데요. CCTV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실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오전 9시 39분에 CCTV가 찍혔을 때는 네. 바로 그 시신의 이 10돈짜리 그 팔찌니까요. 네. 굉장히 이게 크겠죠. 크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겠죠. 그게 찍혀 있는데 네. 시신을 운반하는 9시 49분에서부터 10시 22분 사이에 바로 이 금반지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반지에 발이 달려가지고 저절로 걸어 나갔을 리는 없는 것이고 네. 이제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이 금반지가 이렇게 떨어져서 누가 주워 갔던가 아니면 저게 또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 있는 것을 누가 풀어갔던가 하는 이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경찰은 누구를 의심했나요? 일단은 사체를 운반한 직원을 의심을 했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맞지 않다. 수사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사체를 운반해서 부검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연관된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게 맞지. 단지 시체를 운반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라 해서 이 사람이 용의자가 되는지는 저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그렇다는 전제는 아니지만 그 사건과 연관된 경찰관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부검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여전히 이 범죄 의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싹둑 배제해버리고 단지 좀 험한 일을 하는 직업적으로 약하다 해가지고 사체를 운반하는 직원을 딱 단정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경찰의 수사 전 과정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그 CCTV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팔찌가 착용된 모습이 마지막으로 잡힌 게 9시 39분이고요. 어찌된 일인지 10시 22분에 확인한 CCTV에는 팔찌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체 운반 직원, 만약에 이게 정말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면 정말 억울했겠는데요. 네, 본인은 안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기간 내내 수사를 받는 동안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직원의 말을 좀 믿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을 좀 선임하려고 이것저것 좀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수임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어려운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가지고 공단의 변호사를 도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공단의 변호사도 너무나 많은 사건이 오기 때문에 정말 제 일처럼 이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좋은 공단 변호사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검사가 이거 유죄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검사가 제출한 증거 전부 다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1심 재판부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그러면? 네, 그 시신 운반 도중에 외부 충격으로 팔찌가 이제 시신으로부터 이탈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시신으로부터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CCTV 영상 사각지대에서 오고 갔던 사람들, 즉 이 그 시신을 처리하는 이 직원 이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주워 갔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자신이 있었는지 2심에 들어가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신에서 팔찌가 분리됐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 만약에 팔찌가 떨어졌다고 해도 아마 그 소리 때문에 운반 직원이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부검실에 이 사체 운반 직원 말고 다른 사람이 출입할 가능성이 정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직원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해보니까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검찰이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2심에서 혹시 결과가 바뀌었습니까? 네, 무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심도 무죄였으니까 그대로 유지된 네, 거죠? 그대로 유지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주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다 가능성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는 유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짓말 탐지기 이 판정을 거짓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는 유죄 심증을 굳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이제 무죄가 유죄가 된 겁니다. 그럼 위원님, 예. 이거 미제로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 다시 해야 결국은 이 돼요? 사건은 네. 영구 미제 사건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 일단 법원의 태도는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네. 거거든요. 이 법이라는 거는 증거가 완벽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유죄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방송을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